정확하게는 아버지는 경제 역할을 한다는 걸로 할머니 손에 자란 부분이 많았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는 가뭄에 콩나듯 보기는 했습니다. 아버지는 20살 때 대학 시절 저를 낳았다고 하는데, 제 친어머니는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을 바라고 저를 가졌지만 타고난 아버지의 유전자 특성상 한 여자에게 정착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태어났을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20살이 되었는데 가뜩이나 자유분방한 아버지가 결혼할 리 만무했지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핏줄에 대한 정은 각별했던지 제 친어머니에게 저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친어머니는 같은 학교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보다는 3살 연상이었고요. 주구장창 미남자인 아버지를 쫓아다니다가 저를 가지시고 낳았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어서 결국 저를 아버지에게 넘긴 후 상처받아 다른 살 길을 찾아보았고, 제가 중학교 때쯤 저를 찾아주셔서 가끔은 저랑은 연락은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아버지에게 둔 것이 두고두고 미안했던지 저를 살뜰하게 챙기셨고, 특히나 아버지를 빼닮은 저를 많이도 아껴주셨습니다. 오로지 제 생각인 듯 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아직도 잊지 못한, 손에 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어머니의 여자로서의 삶이 안타깝긴 했고, 지금이라도 조건에 맞으신다면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와 재결합 각을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고 싶었지만, 이미 어머니한테도 재혼한 사람과 자식들이 있었고, 아버지는 워낙 타고난 끼 때문에 누군가와 정착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천만다행으로도 현재 남편이랑은 잘 사시는 모습을 보여서 마음이 놓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에게 미련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언제 한 번은 저를 챙겨주시면서 아버지의 근황을 묻기도 하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도 손수 만들어 오셨는데 왜 이렇게 딱한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록 난 네 아버지와 인연이 못 되었지만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와 정착해서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단다.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네 아버지도 진심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진심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저희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이런 착하고 온순한 순애보적인 여자를 놓친 아버지는 참으로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자랐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지께서 본인의 성격을 잘 아시고 싱글인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이었죠. 밖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성들을 만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매력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가리지 않고 다 통하는 듯 가끔 아버지의 곁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죄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능력도 좋으시지요. 이를 보다 못한 할머니께서는 저러다 평생 가정 하나 못 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할까 싶어서 몇 번이나 아버지를 결혼하라고 달래고는 했지만, 정작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심지어는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니 아버지는 할머니께 바로 화까지 내더라고요. 그만 좀 하세요, 엄마. 평생 아버지 여자 문제로 속 썩어놓고서 어떻게 제게 결혼하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남의 집 귀한 딸 어머니처럼 살게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의 화려한 바람기까지 물려받은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가정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늘의 도움으로 손주라도 하나 안겨드렸으니 더 이상 제 인생에 욕심부리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어머니. 라고 할머니의 제안을 단칼에 걷어내고는 외면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도 마음이 아픈 듯 깊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했죠. 자식 문제란 원래 부모 뜻대로 안 되는 것이니 아버지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어서 할 말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결혼을 안 하시려고 실수로 태어난 친자식인 저를 방패막이로 이용하시려고 거두셨나 싶었지만, 가만 보면 부성에는 또 있어서 저를 신경 써주시고,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와의 사이는 많이 좋은 편이었어요. 어렸을 적에도 장난감이며 여자 만날 시간을 빼고서라도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저를 위해 시간을 많이 보내주려고 노력하셨으니까요. 가끔 아버지와 포장마차에서 한 잔씩 주고받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보다 더 커진 저를 꼭 안아주시며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예쁘고 멋진 녀석이 내 자식으로 태어났을까. 고맙다 친성아. 난 여자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우리 아들만 있으면 돼. 넌 내 친구이자 최고로 든든한 존재다. 넌 언제나 아빠한테 보물인 거 알지?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게 아끼시면 얼른 어머니나 만들어 오세요. 나도 이제 나중에 결혼해야 하는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말하면 그거 다 흠된다고요.
나를 위해서라도 좋은 사람 있으면 제발 정착 좀 하시라고요. 할머니 한숨소리에 내가 다 마음이 안 좋다니까요. 라고 잔소리를 해대었는데 자유로운 영혼인 아버지에게 유일하게 잔소리를 해도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알고서 제게 아버지를 살살 달래서 얼른 결혼시키라고 지령을 내렸고 저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를 곁에서 채근했지만 그것만큼은 아버지는 안 되겠던지 말을 항상 돌리곤 하셨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소시적 잘생긴 외모 덕에 예전에 배우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뜨기는 어려웠던지 단역이나 연극 배우만 전전하다가 결국 공연 기획에 발을 들여서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기획 일을 하면서 물 만난 고기처럼 늘 생기가 띄었었고 거기서 만난 많은 매력적인 사람들과 얽혀 숱하게 소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공연 기획 쪽에 일하는 것을 보며 저도 음향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고 대학의 과도 애초에 그쪽으로 잡아서 현재 극장에서 음향 관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적부터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시진 않았지만 가끔 집에 와서 잠든 척하는 제 얼굴을 보며 미안한 듯 머리를 쓰다듬거나 볼에 뺨을 비벼주는 다정함과 부성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름 사이는 나쁘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동안에다가 젊은 아버지였기에 친구 같은 아버지, 형 같은 아버지였고 제 호적 자체가 미혼 부인 아버지에겐 올릴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에 올렸는데 호적상으로는 아버지와 저는 형제였습니다. 심지어 어렸을 적 친구들이 보기에는 나이 차이도 그 정도밖에 나질 않아서 함께 있으면 삼촌이나 형인 줄 알았다는데 젊고 인기 있는 멋진 아버지를 둔 덕에 옆자리를 원하는 아버지의 여자친구들 때문에 이쁨도 많이 받고 알게 모르게 덕도 받지만 결국에는 끝이 모두 좋질 못해 저는 나중에 사랑을 한다면 좀 더 책임 있는 사랑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었네요. 그러다 보니 저는 여자 보는 기준도 눈도 높아져 버렸고 아버지처럼 쉽사리 가벼운 연애는 할 수가 없어서 그 때문에 만나던 여자들하고는 오래 만나질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랑 할아버지와는 달리 엄마의 순애보적인 사랑을 닮았던지 한 여자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이미 한번 정을 주고 만나면 오래 보는 스타일이라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기에 몸을 사리며 제 일에만 집중하며 정신없이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운명이란 것이 제 인생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곧 기획하는 무용 공연에서 저는 음악 문제 때문에 바빴는데 리허설 때 눈에 띄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발레 공연이었는데 다들 하늘하늘하고 너무나도 예뻤지만 그 중에 특히나 더 시선을 끄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연 역할의 비중도 크지 않았고 지나가는 행인 일처럼 비중 없는 역할이었는데 제 눈에는 주인공보다 더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보면서 저는 정말로 운명의 상대가 있을 법도 하겠다며 느꼈고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고 그녀와 말붙일 기회를 찾았는데 의외로 그 기회는 빨리 찾아오게 되었어요. 공연으로 인해서 음료가 필요했던지 캔 뽑는 기계 앞에서 서성이기에 제가 먼저 동전을 넣어준 게 그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 여자는 제게 고맙다고 하면서 음료수를 마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음양하시는 분 맞으시죠? 몇 번 오다 가다 뵈었었는데 너무 잘생기셔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조신있게 제 외모를 칭찬해 주는데 저는 동전을 긁어 모아서라도 캔을 모두 뽑아 그녀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미남자인 아버지를 닮았기에 학창시절 인기도 많아서 고백도 많이 받았는데 전 아버지와 달리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절 유일하게 떨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저는 공연 내내 그녀와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었고 그녀 역시 저를 피하지 않고 제게 시간을 내어주며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보다 5살 연상이었는데 워낙 작고 마르고 동안이어서 그런지 절대로 연상처럼은 보이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동생 같아서 자꾸만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5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인해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저는 일하면서 드디어 핑크빛 봄날이 찾아오고야 말았더랬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 매일매일 꿈만 같고 달콤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축하해 주었고 저희 아버지와 할머니께서도 배시시 웃기만 하는 제 모습을 보고는 덩달아 같이 기뻐해 주시면서도 씁쓸해 하셨습니다. 이러다가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장가가겠구먼. 넌 절대 네 아버지처럼 팔짝 꼬아가면서 살지 말거라. 다행히 천성착한 네 애미를 닮아서 요란한 팔자는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조만간 손주 며느리감 한번 보자꾸나. 그 아가씨도 결혼 정년기라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생각만 해도 짜릿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그 여자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깨달았죠.
반년 정도 정신없이 연애를 한 후 저는 그녀에게 결혼하고 싶다는 제 마음을 밝히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다고 은근히 돌려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아들 딸 낳고 잘 살 것 같지 않아? 난 너하고만 결혼하고 싶어 은서야. 괜찮다면 나 부모님께 인사 한번 드려보면 어떨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사윗감인지 보여드리고 싶어 라고 부끄럽지만 용기 있게 마음을 밝히고서 뜻을 전했지만 제가 생각한 그녀의 반응은 엄연히 달랐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저 역시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껴서 그녀도 저와 같은 맘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을 했던 건지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워낙 여린 사람이라 행여 제가 상처받을까봐 별 얘기는 하질 않고 대신 제게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보다는 먼저 자기 부모님부터 뵙는 건 어때? 자기 같은 멋진 사람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거든. 어쩌면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하는지 그녀의 진심이 어떻든 지금 이 반응에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안 되는 건 없다고 말한 뒤 집에 오자마자 할머니에게 손주 며느리감 언제 보시겠냐고 달력을 갖고 와서 닥달을 했는데 때마침 기다리고 있던 제 보호자가 나타나셔서 전 아버지께도 당장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생겼는데 시간 내셔서 며느리감 좀 봐주세요. 그 사람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대요. 그러자 당장에 화제기 도는 할머니와는 달리 심드렁하게 무표정인 아버지께서는 씁쓸하게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녀석아, 뭔 결혼을 그리 빨리 하려고 하냐 아버지 냅두고. 이러다가 40대 할아버지 소리 들을까봐 무섭다. 결혼은 둘이 좋으면 하는 거지. 뭘 그걸 일일이 숙제 검사하듯 보이려고 그래. 난 우리 아들 여자 보는 눈 믿으니까 너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살아. 아버지는 너무 결혼 안 해본 티 내시네요. 보니까 결혼이란 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도 뵙고 상견례도 해야 하고 결혼식에 참석도 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섭섭하게 어떻게 남의 일 보듯 보세요? 단계별로 좀 지켜달라고요. 예비 며느리 앞에서 아버지의 매너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라고 말을 하자 아버지는 괜시리 심통을 부리며 씁쓸하게 절 바라보셨는데 이건 아버지보다 제가 먼저 장가를 가게 생겨서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의 든든한 아들이라 생각한 제가 아버지 곁을 떠나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 하니 그것이 많이 섭섭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허한 웃음을 지으시며 제게 좋은 여자 만나서 축하한다고 하셨지만 어쩐지 한편으로는 쓸쓸해 보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은서가 저희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제가 할머니와 아버지한테 신신당부를 해서 그런지 집안에 잔뜩 손님 맞을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예비 며느리감을 맞이했고 덩달아 어쩔 줄 모르던 은서는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선 조심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례 어른들이 그렇듯 호구조사의 몫은 당연히 할머니가 되었고 아버지는 예비 며느리감을 부담스럽게 보셨지만 은서는 당황해하지 않고 또박또박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했지요. 제 이름은 장은서고요. 무용과 졸업 후에 현재 발레단 객원단원으로 있어요. 애들도 가르치고 있고 공연도 하며 바쁘게 지냈는데 그래서 말인데 전에 사실은 공연장에서 몇 번 아버님 뵈었어요. 아버님 성함이 강, 정자, 규자 맞으시죠? 라고 먼저 저희 아버지를 알아보자 아버지는 식사를 하시다 마시고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제 여자친구를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허나 워낙 사람들이 많고 다녀갔으니 여자친구가 기억이 잘 안 났던지 특유의 미소로 깔끔하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아, 미안해요. 내가 기억력이 안 좋은 데다가 공연장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서요. 근데 정말 낯이 익기도 한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언제 대화해 본 적이 있었나요? 네, 제가 사실은 처음 뵈었을 때 너무 멋지셔서 그때 공연날 마침 발렌타인데이라 초콜릿을 준비해서 드렸었거든요. 당시 모든 분들 다 드렸었는데 제일 반갑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요. 라고 말끝을 씁쓸하게 흐리자 예비 며느리감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던지 아버지는 연극 배우의 이력을 살려 기억난다며 연기 톤으로 둘러대기 시작했고 뒤늦게 고맙다고 그때 초콜릿 잘 먹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가고 아버지께 후회담을 물어보니 아버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고 또 워낙 그때 시즌이 시즌인지라 너무 초콜릿을 많이 받아 생각나기도 어려웠다 싶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기쟁이 아버지다웠습니다. 그치만 아버지의 배려 때문에 그녀는 급속도로 저희 집과 친해져 자주 놀러오며 얼굴을 비추게 되었고 어느새 아버지는 물론이요 할머니와도 아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이미 손주 며느리라도 된 양 과일도 다 깎아드리고 어르신이 좋아할 만한 쿠키도 구워왔다고 내미는데
이를 보는 할머니로서는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니 마냥 예비 손주 며느리가 예뻐 보였나 봅니다. 주머니에서 용돈이라며 건네주시기도 하셨는데 그걸 또 능청스럽게 감사하다고 받으며 할머니와 연을 엮어가더라고요. 속기 없고 내성적인 줄만 알았는데 어른한테 하는 걸 보면 보통 고단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도 좋은 장점이니 물론 좋았지만요. 할머니는 제 등을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서가 참 예쁘고 싹싹하고 참으로 기특하더구나. 집에서 과자도 만들고 예전엔 떡도 만들고 묵도 써왔는데 어찌나 손끝이 야무진지 예뻐 죽겠어. 분명 결혼하면 잘 살 거다. 우리 손주는 지아비랑 달라서 여자 보는 눈도 정확하고 참 좋구나. 네 아버지도 너처럼 착하고 좋은 여자 하나 데려와서 결혼한다 하면 내 죽어서도 편히 눈 감고 저 세상 갈 텐데. 라고 하셨고 할머니 마음을 알기에 더 이상 뭐라 어쩌지 못하고 할머니를 달래드렸습니다. 감성에 빠지신 만큼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셨던지 그날부터 열이 좀 나시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병원까지 괜찮다며 좀 쉬면 나아진다고 하는데 그 소리에 곁에서 간호하려던 그녀를 마침 퇴근하고 들어온 아버지랑 부딪혀 바래다 주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께 그녀를 집에 잘 바래다 달라고 부탁드리고 저는 할머니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놓고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둘이 가게 된 그녀가 혹여나 불편하진 않았는지 걱정이 들어서 중간중간에 연락을 해봤는데 중간에 통화를 했을 때 괜찮다고 말하는 그녀 목소리는 무척이나 침착하면서도 들떠 보였습니다. 나쁜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졸인 마음을 쓸고 할머니가 잠이 든 후 방에서 나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계를 보며 누웠는데 연락을 해도 그녀 역시 무사히 집에 도착해 잠이 들었던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마침 밖에서 들어오는 아버지의 기척이 느껴졌고 그녀를 바래다 주고 돌아온 아버지는 어쩐 일인지 잔뜩 상기되어와 제대로 저와 눈을 마주치질 못한 상태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데려다 주고 왔냐는 제 말도 건성으로 잘 데려다 주고 왔다며 피곤하다고 들어가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제 인생의 운명 같던 지진이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그녀와 연락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연락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매번 전화가 끊어져 있거나 톡을 해도 보지도 않고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마음이 덜컹거리더라고요. 몇 번이나 그녀의 집을 찾아가도 굳게 문이 잠겨 있었고 그녀가 몸담고 있는 무용단에도 그녀가 정단원이 아닌 객원 단원이었기에 잘 모르겠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수소문을 해봤지만 연기처럼 사라진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이럴 줄 알았으면 부모님 전화번호라도 좀 알아둘 걸 마음이 조급해졌죠. 그렇게 한동안 잠수를 타며 저와 연락이 안 되었는데 벼랑간 예상치도 못하게 먼저 저를 찾아온 그녀였습니다. 안 본 사이 무슨 조화인지 더욱더 아름답고 화려해진 꽃 같은 그녀가 제가 일하는 공연장까지 찾아왔는데 저는 순간 너무나도 기쁘고 걱정했던 마음이 녹아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저를 두고 잠수를 탔다는 사실보다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무사한 모습으로 다시 섰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간만에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더랬죠. 저는 걱정이 되어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갈 지경이었는데 그녀는 어쩐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허나 그녀의 기분과는 다르게 제게 조심스럽게 할 말이 있다며 말문을 떼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나 많은 생각을 해봤어. 우리 부모님께 자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나를 누군가에게 시집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 봐. 나도 부끄럽지만 제대로 모아놓은 돈도 없고 마음의 준비가 잘 되질 않아서 그냥 이대로 당분간 연애하면서 지내는 건 어때? 라고 말을 하니 저는 무척이나 낯설어 보이며 여태 기대왔던 모든 애정이 무너지는 것 같고 부정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제 쪽에서 당황스럽고 제 프로포즈를 거절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녀를 붙들면서 당장 붙잡지 않으면 그녀가 꼭 제 곁을 떠날 것만 같아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냐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달라고 욕심 부리지 않을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떻겠냐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결혼이 문턱까지 다가왔던 거라고 생각했건만 시시하게 끝나버렸고 할머니와 아버지께 장가간다고 호언장담했던 저로서는 결혼이 단지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무한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상 그녀와 이대로 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어요. 원래 연인 사이는 둘 중에 하나만 마음이 돌아서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사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그녀는 저와 끝날 생각은 없는 듯 그 이후에 연락도 잘 되고 집도 오가면서 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더라고요.
처음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색했던 저도 정작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저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랬던 거라고